안녕하세요. 박석재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개천혁명의 횃불 카테고리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와 달, 양력과 음력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카테고리에도 비슷한 설명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은 그 개천혁명 책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와 달이 좋은 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한 해라는 게 뭡니까? 한 해가 같다. 그게 옛날에는 해가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생각했죠. 해라는 말이 만들어지던 시절,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이겠죠. 그때는 지구가 해를 돈다는 걸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해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한 해라고 했죠. 그게 이제 360일인 거죠, 대략. 그다음 이제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 즉 초승달에서 초승달까지,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까지, 그 기간이 한 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내 이 달이나 같은 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말이 참 깊은 맛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영어에 나오는 그 해는 the sun이잖아요. the sun. 그리고 달은 the moon이잖아요. 근데 moon하고 month는, 즉 그 달과 그 달은 어간이 같지만 sun하고 year, 그건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 해가 그 해는 아니야, 영어는. 그래서 우리말이 더 훨씬 정교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자연스럽게 양의 상징이 됐죠. 음양에서. 달이 이제 음의 상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해와 달이 우리가 봤을 때 크기가 똑같다는 사실이죠. 우리 눈에 해하고 달이 거의 같은 크기로 보이죠. 만일 해가 이만하고 달이 요만했다면 음양오행 같은 우주론은 없을 겁니다. 해와 달이 우연히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음과 양이 동등한 그 힘을 갖게 됐죠. 그래서 해를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 바로 양력입니다. 그러니까 음양할 때 양자를 쓰죠. 달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 음력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양력은 서양 거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를 여기 옆에 보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바다 양자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음력, 양력은 음양오행할 때 음양을 쓴다. 그 다음에 음력의 한 달은 29.5일입니다. 그래서 음력은 31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력 몇 월이든 29일이나 30일입니다. 근데 그 양력처럼 정해져 있질 않아요. 양력은 7월은 항상 31일이잖아요. 근데 음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달의 그 운행에 따라서 바뀌게 돼요. 어쨌든 한 달이 29.5일이니까 1년이 354일밖에 안 돼요. 29.5에다 12일을 곱하면 354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양력에 365일 1년을 생각해 보면 11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약 3년이면 한 달 차이가 납니다. 윤달을 넣어서 차이를 메꾸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버려 두면 동지가 여름에 오고 막 그러겠죠. 예. 그것이 이제 그 윤달의 개념입니다. 달에 대한 동서양 정서가 완전히 다르다. 이것도 알면 재밌죠. 예. 한마디로 동양에서는 달을 좋아해요. 달이 뜨면 강강수월래를 해. 달맞이를 가고. 근데 서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아주 확연해요. 서양에서는 낮은 신이 지배하고 밤은 악마가 지배한다는 통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이 밤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달이 자연스럽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루너시, 정신병이죠. 문스트로크, 달로 얻어맞았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보름달은 서양인들에게 거의 공포의 상징입니다. 13일 금요일에다가 보름달까지 뜨면요, 정말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가요. 보름달은 아주 공포의 상징이다. 예를 들면 사람이 늑대로 바뀐다. 옛날에 나자리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주제가가 참 좋았죠. 그거 사람이 언제 늑대로 바뀌느냐? 보름달이 뜨면. 서양에서 또 그 헬로윈 데이는 보름달하고 겹쳐야 훨씬 더 급이 올라갑니다. 헬로윈 하면은 보름달, 검은 고양이, 박쥐,
호박 뭐 이런 거 생각나죠? 예. 거기에 반해서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보름달이 좋은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처녀 귀신이나 도깨비는 달이 없는 밤에 활동합니다. 예, 보름달에 나와 돌아다니지 않아요. 우리나라 옛날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 TV 프로가 있었는데요. 항상 달이 없는 깜깜한 밤에 선비가 걸어가다 보면 멀리 불빛이 보여요. 그럼 아이고 저기가 오늘 자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거기 가보면 이제 막 진해도 나오고 막 이제 그런 겁니다. 특히 우리는 무던히도 달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달 보고 부모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친구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뭐 강남 달이 밝아서 뭐 님이 놀던 곳 구름 속에 뭐 님의 얼굴 가리워졌네 그런 노래도 있었죠. 하여튼 유난히도 달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유행가 밤노래 중에 거의 다 달이 들어갈 겁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해는 거의 들어가지 않죠. 동양화에서도 해를 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월에 간단한 동양화에나 붉은 해가 들어갈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 해에는 다리가 셋 달린 까마귀 삼조고가 살고 달에는 두꺼비가 산다. 토끼와 두꺼비가 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 고구려 고분 같은데 이렇게 까만 놈, 까맣고 동그라미가 있죠. 이거 무조건 삼조고입니다. 해를 그린 거예요. 이쪽에 보면은 토끼가 있죠. 왼쪽에 토끼가 있고 오른쪽에 두꺼비가 있습니다. 여기 저 씨름 무덤에도 보면 다리가 셋 달린 까마귀가 있죠. 예, 이게 붉은 동그라미가 태양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진파리, 이 금으로 만든 이 세공품을 보세요. 이 곡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 삼조고는 정말 명품입니다. 손으로 그리라고 해도 이렇게 못 그릴 것 같아요. 달에는 토끼와 두꺼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토끼가 어디 있을까요? 요게 귀죠? 요게 귀고 이게 토끼 얼굴이고요. 토끼가 팔을 쭉 뻗어서 절구공이를 갖고 있고 이게 이제 절구죠. 방아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요거 두꺼비로 보인단 말이죠. 이게 두꺼비 얼굴, 요게 두꺼비 앞발, 이게 두꺼비 엉덩이가 되겠습니다. 토끼와 두꺼비로 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해에는 삼조고 달에는 토끼가 있다. 이게 공식처럼 애워져 있죠. 제가 만든 노래 개천가 가사도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와 오악을 비추네 한 다음에 삼조고 높이 날아 해품에 깃들고 두꺼비 높이 뛰어 달 속에 안겼네. 그렇게 가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해에는 삼조고 달에는 토끼나 두꺼비 그 공식을 따른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조고를 다 잊어버렸어요. 예. 나중에 이제 주몽이나 연개소문 같은 연속극을 보면서 아, 참 삼조고가 있었지. 사람들이 그제서야 아마 생각해냈을 겁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말이 한자로 해가 최고다. 애들 말로 해짱. 그죠?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해를 귀하게 여기고 또 해에서 사는 영험한 동물인 삼조고를 굉장히 대접해 줬어요. 그래서 일본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가슴에 삼조고를 달고 뜁니다. 여기 한번 일본 축구협회 휘장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까마귀가 두 다리로 서 있죠? 두 다리로 서 있고 나머지 세 번째 다리로 저 공을 들고 있죠? 우리 고구려 벽화에 있는 삼조고가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결국 삼조고도 이쪽에서 건너간 건데 오히려 그쪽에서 더 애용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현해탄이라는 바다 아십니까? 그 우리가 한국하고 일본 사이 그 바다를 현해탄이라고 하죠. 그 검을 현자거든요. 거기 바닷물이 검정색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여전히 현해탄이라고 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까마귀 삼조고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뭐 삼조고가 넘어갔다든가. 그 다음에 거기만 또 탄이라고 그래요. 탄은 저 냇가잖아요. 개울. 그러니까 바다로 치지도 않았던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삼조고가 넘어간 뭐 개울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식과 월식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죠. 일식은
해와 지구 사이에 달이 들어와서 해를 가리는 거죠. 해가 있고 지구가 있는데 그 사이에 달이 들어와. 달이 해를 가려. 그래서 일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식은 꼭 금음날에만 발생을 해요. 음력으로 29, 30일 요때만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반달일 때는 달이 해를 가릴 수가 없죠. 월식은요, 지구 그림자 속으로 달이 들어가는 거죠. 해가 있고 지구가 있는데 지구 그림자에 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월식은 보름밤에만 발생을 해요. 보름달이라야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이 반대편에 있죠. 그래야 지구 그림자 속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달 때 월식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지구 그림자는 달보다 훨씬 큽니다. 한 7배가량 돼요. 그러니까 달이 지구 그림자를 통과하는 동안은 계속 붉은 거죠. 그래서 월식은 몇 시간씩 계속됩니다. 근데 일식은 그렇지 않아요. 일식은 부분 일식은 몇 시간씩 되지만 개기 일식은 몇 분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제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다음 일식은 영어로 솔라 이클립스라고 하고 월식은 루나 이클립스라고 합니다. 그다음 한자로 일식 월식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은 밥식자 옆에 벌레충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또 벌레 먹는다. 원래 그런 뜻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냥 밥식자를 쓰기도 했어요. 일식, 해를 먹는다. 그러나 오늘날은 반드시 이렇게 한자로 쓰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일식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지구 사이에 달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달이 해를 가리는 거죠. 그 지구에서 요 개기일식이 관측된 지역에서 보면 달이 정확하게 해를 다 가리고 있는 거고, 옆구리 부분일식이 관측된 지역에서 보면 달이 해의 일부만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월식은 지구 그림자 속에 달이 들어가는 것이죠. 지구 그림자 속에 달이 들어가는데 완벽하게 들어가 있으면 달이 붉게 보여요. 그걸 개기월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에 이렇게 걸쳐 있으면 일부만 검게 보여서 부분월식이라고 합니다. 네, 개천혁명 책 중에 이 부분은 이 정도만 알면 술술 읽히실 겁니다. 재미있으셨습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